아이팟이 아이폰보다 좋은 점이요?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화장 고칠 때 이렇게 뒤에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 구독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아마도 아이팟에 대한 추억 한두 개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를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긴 하죠. 특이한 전용 규격의 케이블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음악을 담으려고 해도 아무 컴퓨터에서나 파일을 옮기듯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튠즈가 깔린 내 컴퓨터와 동기화를 통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은 당연히 2024년인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아이폰에서 지금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만 봐도 무손실 음원을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으면서 클래식 앨범도 정말 많아서 사용하는 애플 뮤직, 그리고 스포티파이 커넥트 때문에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스포티파이, 그래도 가장 나를 잘 아는 건 역시 유튜브 뮤직 등등 각각 다른 이유로 벌써 몇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굳이 음악을 듣기에 더 번거롭고 불편하기만 한 이 아이팟을 지금 왜 쓰는 걸까요? 제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언제부터였나 그 3.5mm 오디오 잭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와, 미래가 가까워지나 보다. 이제 버튼과 포트가 아예 없는 폰도 금방 나오겠다 하면서 신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영상 촬영하면서는 20년 전 기기를 가지고 와서 3.5mm 오디오 잭이 있어서 좋다는 말을 하게 되네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제 귀에 꽂혀있는 이어폰의 유무선 타입의 점유율을 보면 무선 이어버드가 9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선 이어폰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유선을 사용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선 이어폰 파우치에 이렇게 작은 꼬다리 덱을 꼭 갖고 다닐 정도인데, 이게 모든 이어폰과 헤드폰에 하나씩 다 챙겨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음악을 듣겠다는데 뭔가 대단한 일정처럼 굳이 신경 써서 뭔가를 챙겨야 한다는 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들고 나가서 불편함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 직관적이고 별로 신경을 쓸 필요도 없는 기기라서 오히려 이런 단순함이 지금에서는 더 끌리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빨을 잘 받는 디자인도 큰 부분이죠. 사용하고 있는 저도 아직까지 보면서 와, 예쁘기는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특히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 촬영을 할 때 소품으로 사용할 때도 항상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도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기기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도나 반응성이 충분히 좋지 않았고 내구성도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팟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클릭휠 디자인이야말로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기능적으로도 의미 있는 전자제품 디자인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클릭휠을 돌릴 때 스피드에 맞춰서 나오는 사운드 피드백은 지금의 햅틱 피드백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봐도 구현이 정말 잘된 UX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제품을 20년이 지난 지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음악만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 보면 게임도 있고 연락처에 달력에 기능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에 와서 의미 있는 기능은 그냥 뮤직 플레이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음악은 신곡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생기기도 전에 모아둔 mp3 음악들이 들어있고요. 이게 더 업데이트 되는 일도 잘 없어요. 그래서 아이팟으로 음악을 들으면 저는 가장 확실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무리 알고리즘이 좋다고 한들 제가 좋아하는 곡을 하나하나 넣는 노력으로 만든 플레이리스트보다 저를 더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 없는 선곡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져요. 일할 때도 이동할 때도 저는 항상 음악을 듣지만 진짜 음악을 듣는다기보다 그냥 심심한 귀를 달래주는 격이고, 사실 저의 눈과 뇌는 열심히 웹툰 보느라 바쁘거든요. 아이팟을 꺼내서 음악을 듣는 시간만큼은 정말 음악만을 듣는다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20년 가까이 된 제품을 쓰려고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이튠즈를 이용해야 가능한 음악 동기화 문제가 가장 큰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웃긴 사실은요. 아이튠즈가 아이팟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최근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 첫 번째 아이팟을 사자마자 그랬어요. 그냥 아이팟을 쓰면 겪게 되는 고질병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에서는 더 어려워진 게 음악을 넣는다는 단순한 작업이 너무나 직관적이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맥에서 애플 뮤직까지 사용하는 중이라면 보관함에 두 개의 다른 소스의 음악이 뒤섞여서 멘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치명적인 단점. 2024년 현재 솔직히 mp3를 다운로드 받아서 소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하지만 그게 저죠. 스트리밍 서비스를 그렇게나 많이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멜론 매월 30곡 다운로드 평생 소장 플랜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팟을 쓴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평생 소장할 음악을 골라서 구입하고 다운로드 받고 이걸 아이팟에 넣어줘야 들을 수 있어요. 어지간히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면 로제의 아파트를 아이팟으로 들어보는 건 뭐 거의 연말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2024년의 아이팟이야말로 장점도 확실하고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확실한 제품이죠. 모두에게 통용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새롭게 관심이 생긴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예전에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추억 때문이라도 한번 써볼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번에 제가 영상에서 몇 가지 아이팟을 돌려가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원래 제가 실제 사용했던 제품은 아이팟 나노 그리고 아이팟 클래식 5세대 제품입니다. 특히 아이팟 클래식 5세대 제품은 마지막 플라스틱 바디로 애플 특유의 화이트 플라스틱 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버전이에요. 이번에 리뷰 준비하면서는 아이팟 클래식 7세대 제품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마지막 아이팟 클래식이기도 하고 알루미늄 바디의 성능 그리고 내장덱이 딱 바뀐 시점이라서 재밌게 사용해봤습니다. 아이팟 클래식이 튜닝하기가 워낙 쉬워서 부품만 구입해서 교체도 많이 하는데요. 펀샵에서 이번에 특별히 기존 내장 하드디스크를 무려 1테라 SSD로 교체하고 배터리도 KC 인증된 걸로 교체한 모델을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플레이리스트 꼭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할 필요 없이 갖고 있는 전체 음악 동기화도 자신있게 해봤습니다. SSD 덕분에 커버플로우 검색할 때 앨범 자켓이 진짜 빨리 떠서 정말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국내 업체에서 주문 제작으로 기존 아이팟 클래식 주요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 하드디스크는 SSD로 교체하고 배터리는 용량까지 늘려서 교체해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아이팟을 사용해보려는 분들이라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AS도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펀샵 링크 더보기에 남겨둘게요. 저는 어쨌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서 둘 다 경험을 해볼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모아봐도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촬영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이 단자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거 꽂아서 이렇게 그 연결하는 스피커도 있고 했었는데 그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추억 돋지 않나요? 추억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